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1월 17일 국내 경기 3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구 거의 한 열흘 만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재밌는 경기가 있어요. DB와 LG와의 경기입니다. DB가 감독이 바뀌었죠. 이상범 감독에서 김주성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DB가 이 두경민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면 이제는 두경민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두경민 중심의 경기보다는 일단 이 프론트 코트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이상범 감독이 가드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코트 중심의 플레이를 상당히 중요시했었는데 이젠 감독이 김주성 감독으로 바뀌었고 직전 울산 현대 모비스전에서 감독이 바뀐 어떤 컬러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모비스전에서 에르난데스와 강상재 그리고 김종규 이렇게 트리플 타워를 내세우면서 알바노는 그냥 말 그대로 볼 핸들러, 볼만 운반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알바노의 어떤 볼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드리블을 치면서 셋 중에 에르난데스, 김종규, 강상재 이 셋 중에 가장 확률 높은 곳에 공을 찔러 주었고 스페이싱이 나는 곳이라든지요. 찔러 주었고 그러면서 득점을 많이 하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먹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울산 현대 모비스의 장점은 함지훈과 또 프림과 장재석의 어떤 높이인데 그 높이를 극복하면서도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LG의 높이가 그렇게 높냐? 김준희를 제외하고는 마땅하게 이 높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마레이밖에 없습니다. 커닝햄이나요. 근데 동시통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김주성의 이 트리플 타워 농구는 당분간은 먹힐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다른 팀들이 해법을 찾아내겠죠. 당분간은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가 이게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LG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DB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트리플 타워의 약점은 이 백코트 자원들이 좋은 팀 지금 LG가 나름 백코트가 괜찮죠. 이재도도 있고 이관희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재도와 이관희의 어떤 3점 능력, 그러니까 LG가 공격을 할 때요. LG가 공격을 할 때 이재도와 이관희의 3점 능력은 썩 신뢰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최근 5경기 LG의 득점, 3점 득점력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을 3점 라인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야지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트리플 타워를 상대로 이재도와 이관희, 구탕이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레이 역시 단순히 에르난데스와의 어떤 1대1이 아닌 에르난데스, 김종규 2대1 또는 에르난데스, 강상재 2대1 또는
강상재, 김종규 2대1이라면 마레이의 위력은 조금 반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DB 같은 경우는 스탯이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컬러가 바뀐 상황에서 LG가 지금 이러한 DB의 어떤 바뀐 전술을 얼만큼 헤쳐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DB가 이런 식으로 오늘 농구를 한다면 LG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LG의 경기력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직전 SK와의 경기에서도 SK 선수들이 너무도 지쳐있는 나머지 LG가 원사이드 경기를 했다라는 것 말고는 LG의 어떠한 유기적인 플레이, 또 상당히 좋은 플레이가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2승을 했고, 그 2승을 한 팀이 SK는 이때 당시에 전 체력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기는 삼성과의 경기, 그 다음에 나머지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다 패했는데, 물론 다 5할 이상 팀과의 경기였지만 오늘 DB는 예전에 LG가 상대했던 DB와는 다르다. 그래서 전 이 경기 두 팀 모두 LG는 원래 수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팀이고, DB도 김종규란다. 김주성 감독이라면 김주성 감독도 상당히 이 수비에 신경을 쓰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과거의 선수 시절에 윤호용, 김주성 이렇게 동부산성을 이뤘던 때 당시에 DB의 장점은 수비였습니다. 예, 수비. 그래서 오늘 경기 이 트리플 타워를 통한 수비가 먹혀든다면 LG도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59.5는 옛날 DB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DB. 예. 이상범 시절, 이상범 감독 시절 DB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바뀐 DB는 상당히 수비가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언더.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는 DB의 핸디캡 승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예. LG가 승리할 확률보다 DB가 플러스 핸디캡 승을 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OK와 KB손해보험과의 경기인데, OK는 직전 한전전에서 뭐 완전히 무너졌죠. 예. 이게 OK의 칼라입니다. 무너질 땐 한 번에 무너지고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기고, 예. 워낙 공격 지향적인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날 졌던 이유가 뭐냐면 송명근이 첫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두 번째 경기인 한전전에서는 약간의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득점도 많이 하지 못했고 리시브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차지환이 덩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날 차지환의 리시브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리시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오도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모습, 그나마 이제 레오가 어느 정도의 득점과 또 서브 에이스는 여전히 잘 해주었지만 경기를 뒤집기는 힘든 모습이었고, KB는 뭐 여전히 비에나에 의존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직전 경기 황경민이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해주었지만 역시 현대캐피탈의 브로커들을 비에나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현대 블로커들도 높이가 높지만 OK의 블로커들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거의 다 뭐 송명근, 차지환 이런 선수들을, 뭐 레오는 뭐 말할 나위 없고
크고, 그 다음에 뭐 센터 블로커들에 당연히 키 크고 거의 다 2m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비에나가 오늘 쉽게 공격을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KB는 한성정과 홍상혁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죠. 예, 한성적을 쓰자니 공격이 안 되고, 홍상혁을 쓰자니 리시브가 안 되고, 오늘 경기 한성정이 나올 것 같아요. 왜? OK에 일단 레오의 서브, 예, 레오의 서브를 받으려면 홍상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과연 KB가 OK의 서브를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주요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경기가 OK가 이긴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세트를 길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KB가 이긴다면 이게 뭐 3대1, 3대2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OK가 승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땐 KB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경기가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OK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IBK와 도로공사입니다. IBK가 상당히 힘듭니다. 첫 번째, 신현경의 부재가 너무 큽니다. 예, 신현경의 부재가 너무 크고, 두 번째, 표승주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역할을 해야 되는 두 선수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선수의 공통점, 표승주와 신현경의 공통점이 뭐냐면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IBK가 리시브에서 잘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한창 좋았을 때가 신현경, 표승주, 산타나의 리시브가 잘 버텨주면서 김하경이 빠른 스피드 토스를 통한 공격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IBK가. 근데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높게 띄워주는 2단 공격성의 토스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 IBK는 표승주도 그렇고 산타나도 그렇고 높이가 높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들에게 걸리거나 셧아웃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IBK가 센터가 김수지 하나 말고는 뭐 센터가 썩 좋은 팀도 아니죠. 뭐 최정민도 그렇고 김현정도 그렇고 믿기 힘듭니다. 결국 지금 리시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IBK는요. 예. 뭐 최수빈이나 김수빈이나 모두 다 리시브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리시브, 그렇다고 이 산타나가 리시브가 좋다고 해서 산타나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은 공격수 하나를 잃게 되는 거겠죠. 그죠? 리시브 하면서 공격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오늘 IBK는 힘들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육서영과 김주영에게 기대를 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뭐 캣벨 하나 왔는데 완전히 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박정화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배우나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전세한만 올라오면 됩니다. 이제 전세한만 올라오면 되는데, 전세한이 리시브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정원이 들어가서 계속 리시브를 하면서 문정원이 공격을 하는데, 일단 전세한과 문정원의 공격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한이 리시브만 버텨준다면 오늘 경기는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도로공사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오늘 선발 라인업이 전세한이 먼저 나올지 문정원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정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캣벨의 공격력, 그 다음에 박정화의 공격력, 그 다음에 배유나의 공격력이라면 IBK가 한 자리에서 많은 점수를 헌납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경기 IBK가 한 세트 따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는 물론이고 저는 마이너스 1.5 도로공사 핸디캡 승까지 봅니다. 예.
언어볼을 보자면 언더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모든 글들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글들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바라면서 저희가 VIP 픽을 뽑는 것도 다 이 프리뷰 안에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멤버십 가입은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는 거구나. VIP 골드 실버 가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굳이 뭐 과금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할 수 있을 게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희도 눌러주시는 만큼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NBA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